기조 강연으로는 과학기술과 사회발전연대 임교빈 공동회장님께서 융복합 의료제품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가장 먼저 발표를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임교빈 공동회장님께서는 한국생물공학회 회장, 한국바이오 신약장기사업단 단장, 수원대학교 부총장 등을 거쳐서 현재는 과학기술과 사회발전연대에서 공동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럼 공동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여간에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 식약처 이 사업의 전체 사업 3년 하면서 운영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그런 부탁이 왔을 때 저는 한 걸음으로 오케이를 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일하려고 노력한 중간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 여기 대부분 내용을 많이 아실 텐데 라이프 사이언스, 파마스유티컬 그리고 거기에 엔지니어링이 들어갔다는 게 융복합 제품의 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서로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좌측을 보시면 여기는 전자와 디지털 쪽의 개발, 그리고 여기는 기존의 바이오 머티리얼이 따로 가다가 둘이 인테그레이션 되면서 혁신적인 제품이 나온다.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칭적으로 나오는 게 여기 센싱 하는 거 있고 밑에 패치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운드 치료하는데 관련되는 제품들, 그리고 안구의 렌즈에 관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개발돼서 나올지는 우리가 예상 가능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주 대체적인 게 약이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리고 임플란트에 약이 같이 들어가고, 저는 이거 보고 재밌었어요. 야, 이게 융합 제품이다. 약에다가 뚜껑 달면 적당한 약을 먹어서 과용도 안 하고 또 조금 먹어서 효과 없는 걸 아니라 뚜껑만 놔도 융합 제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현재는 모르는 얼마나 많은 융합 제품이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죠. 그래서 이 분야가 얼마나 확대 가능한지를 심플하게 얘기해 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커야 되겠죠. 보시면은 아까 우리 손 부장님께서는 257조라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측정할 때마다 커지는 거예요. 1초 시장이. 그래서 27년에 257조까지 클 수 있고,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평균 10%의 성장률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본 매스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의약품은 제가 알기로는 한 3% 정도, 5%도 너무 큰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이 시장은 10%라는데 제가 옛날에 기억으로는 스몰 몰레큘 시장이 한 1, 2%였을 때 바이오 몰레큘이 연 20% 성장한다고 해서 바이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바이오 시밀러 개발을 초기에 많이 했습니다. 긴가민가 했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 성장률을 봤을 때 우리가 가야 될 분야다. 근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가파른 상승세가 있어서 가깝게 우리가 제품을 팔 수 있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웨어러블하고 흡입제 이런 것들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2021년과 27년을 봤을 때 제품의 종류로 봤을 때 운디드 케어 디바이스랑 인헤일러가 공이 70%를 넘는 시장을 현재로서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훨씬 더 다양하게 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그럼 이 시장이 커질 거라고 계속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이건 억제 사항이다라고 봤을 때 만성병이 늘 거고요. 많은 사람이 첨단 기술을 원한다. 이거는 환자의 편의성 문제 다 아시는 얘기죠. 그다음에 당연히 이게 가장 크죠. 나이 드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칼대기 싫어한다. 가능한 한 적게 되고 싶다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로 장벽이 될 수 있는 연구는 처음 나온 게
안전성과 안정성입니다. Safety and Security 당연하죠. 다 예상되는 겁니다. 의학, 의료기기 이게 어느 건지 모르고 서로 일하기가 여러 가지 복잡했을 때 여러 가지 안정성을 체크할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크리티컬하게 걸릴 거다. 근데 그 밖에 뭐 인펙션이 좀 잘 되고 가격 다운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역시 키는 융복합에서는 규제나 이런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가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다. 자, 그러면 약을 만들면은 그냥 풀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규제라는 말보다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을 봤을 때는 한 20, 3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융복합을 했고요. 미국은 1938년에 처음에 한 걸 보면은 거의 뭐 90년 전에 이런 이 규제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은 융복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 20, 30년 전에 했는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겁니다. 공공하고 민간이 협력했다는 거죠. 왜 협력해야 될까요? 그냥 해도 됐었는데 세상이 복잡해져서 너무나 많은 제품이 복잡한 제품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허가가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허가가 늦어지니까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약을 쓸 수 있는 일반 그 환자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일본은 한 10년 늦게 한 10년 전부터 했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2020년 저 식약처에서 이쪽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식약청이 그 전부터 해왔지만 융복합 제품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시작을 하신 거고요. 여기 보면은 심사 체계와 법적 근거 그리고 제품화 지원 강화 이게 두 개가 아주 키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 이쪽 미국이나 유럽 쪽은 어떻게 봤냐 그러면 1938년부터 약에 대해서는 쭉 했는데 최근에 융복합 제품에서 보시면은 미국은 2004년도에 드래프트 오브 CGMP를 본격적으로 했고요. 유럽은 2017년 정도 했고 그리고 파이널리 CGMP에 관한 것을 미국에서는 2013년도에 이제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 50년 전부터 우리가 뒤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빨리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장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기존의 의학이나 의료기기에 비해서 이 분야는 우리가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아이디어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만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크고 근데 다행히 이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융복합 제품이 1970년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OCP라고 해서 Office of Combination Product라는 요 오피스가 생긴 게 2000년도 초반입니다. 20년 전뿐이 안 돼요. 그래서 2000년도 본격적으로 해갖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2016년부터 21년도까지 8년간, 그러니까 8년이죠. 그 피지컬 이어로 8년 동안에 5억 불을 규제를 개발하고 시장에 맞게끔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투자를 5억 불을 8년간 했다는 겁니다. 1년에 한 850억 불 정도 돼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50억 정도를 규제를 하기 위해서 오바마 정부 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관계되는 건수가 계속 늘어나서 그거에 대한 효과는 우리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렇게 오래전에 해서 우리가 못 따라갈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라서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오버컴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 촉진 과제가 선정이 됐고요. 이 과제 운영위원장 하면서 제가 이 관여를 했는데 이 1년간 기획하고 본년 3년입니다. 연구비는 6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키되는 단어는 이겁니다. 융복합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 과학 환경을 대응하고 중요한 건 민간 협력을 통해서 안전기술 추진한다는 거죠. 키워드는 융합, 규제, 민간 협력.
굉장히 중요한 일을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브릿지, 연구개발, 큐어링인데 결국은 그래요. 규제과학을 선도를 해서 표준화를 하고 안전기술을 전체적으로 개발한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통해서 국민이 빨리 쓸 수 있어서 건강을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산업을 키우자는 키워드로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사업은 전체 전문가들을 일단 모집이 안 돼 있다. 각계 전투다. 그래서 사단을 만들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인데 공통적인 거, 제품별 특성화, 그 다음에 법령을 개발하고 이 두 가지가 되면은 산업체하고에 어떻게 연관을 하느냐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조직적이죠. 그래서 요거는 사업의 기능적인 내용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인프라를 쫙 깔자. 홍보하고 인증기관 모아놓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열고 계속 교육해서 홍보물 넣고 우리가 알아야 될 국제 규제 알려주는 인프라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앞으로 아까 우리 저 손 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품 분류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CGMP 어떻게 할 건가 임상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거 전체적인 걸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개는 직접 가보자 해서 9개의 이쪽 제품군에 대해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인데 이거는 이 제품이 개발되면서 기술자가 붙고 기술자가 식약처하고 협의해서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허가나 이런 관점에서 같이 가면서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맞춤형으로 쭉 가야지 성공한다는 거에 대한 제품군을 9개를 선정을 했는데 이 사업은 9개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몇 개가 될 것 같습니까? 예측 불가입니다. 100개, 1000개도 앞으로 확장 가능한 이런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법 규제는 따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브릿지는 교류, 그 다음에 MOU 연구기관 MOU 맺고요. 그 다음에 정보 데이터 축적과 그거를 프로그램 운영하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통하는 겁니다. 기업체하고 소통입니다. 그래서 숫자만 좀 보겠습니다. 이런 협의체 분과 12회 한 60여 명에서 100명의 전문위원이고요. 900명이 참석하고 800명이 참석해서 이들의 열기를 알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280명이 참가를 하면서 이 분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갖는지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포럼에 관계되는 자료들 그리고 언론 보도는 55개를 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도 저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새로운 분야니까 이런 거를 했고 그다음에 정보는 촉진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융복화 의료제품 인허가 필요 자료로만 있는 것은 여기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의학 의료기기 관련 시험기관하고 이런 내용들은 딴 데 나눠져 있는 걸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융복합은 당연하고 기존의 그 인허가에 관한 것은 일단 와서 체크를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가능한 집합제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여러 개로 뭐 2000부, 600부 그리고 센터 소통 열심히 하셨고요. 그래서 실제 기술 개발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처음에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되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중간에 서로 공통되는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정책 제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의학과 의료기기가 서로 충돌되거나 서로 이게 심사하다 보면은 본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가야 되는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은 통합적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8개 내지 9개 분야에 대한 제품 군별 필요한 안전기술이 뭐고 식약처에서의 그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내용들이 모든 거를 중간에 체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법 규제는 2가지입니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동시에 개정해서 특별 법안을 만드는 걸 제안을 했고요. 법안 제안과 더불어 허가 심사 체계를 어떻게 할 건가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른 데 있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있는 신속 허가 제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정의를 확실히 해서 혼돈이 없게끔 하는 기반 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큐어링에서 이거를 실제로 기업체의 그 산업화에 관계되는 일을 도와줘서 뭐 인체조직 의뢰 설립 허가를 받았고, 애로사항 해결이 뭐냐면 여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개발했는데 이게 의약품인지 의료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핑퐁이 좀 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정확히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클리어하게 같이 가이드해서 어떤 뭐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클리어하게 알려줬다는 내용이고요. 그 밖에는 이런 거에 대한 기업체와의 소통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전 방향은 발전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데스밸리, 밸리 오브 데스 많이 아시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투자와 기술 개발 가지고는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레귤러터리 사이언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많이 아시는 거죠. 처음에 투자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석세스 포인트 되면 쫙 이익을 급격히 내는데 이게 만약에 규제가 그 선도가 안 된다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절벽으로 이렇게 그냥 땅으로 꺼지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선도적으로 지금 식약처에서 하시려는 의도로 된다면 이 커브가 굉장히 얕게 가서 빨리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그죠? 지금에 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해야 될 거다. 그리고 미국은 8조인데 예산이 식약처는 지금 6,700에서 15배 정도 크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좀 무조건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장은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사람이 있고 투자를 하고 이런 사업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산하견이 잘 마무리가 돼 있죠. 이게 잘 협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산하견 협동은 맞지 않다. 이거 잘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잘 보시면 이 톱니 안 돌아갑니다. 이게 안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려면 이놈이 막고 이렇게 돌아가면 이놈이 막아요. 이거 보이면 딱 보면 산하견 협동 톱니 돌아가 오케이 됐어 오케이 하는데 실질은 안 돌아간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안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오케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 산하견이 있는데 관이 크기가 작아서 작은 것 같지만 이 전체를 돌아가는 역할은 관이 특히 중요하다. 이 바이오 의약품 쪽은 특히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이 역할이 절대 작은 게 아닌 거죠. 이게 안 되면 전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서 백업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얼마나 잘해 주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제가 이제 요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혹시 그 우크라이나에서 국영 방송에서 우리나라를 취재를 했어요. 왜 했냐면 전쟁으로 망했는데 자기도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봐야 될 게 한국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영방송이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봐야 된다. 근데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뭐 차관을 받다가 공유한 2차 세전의 유일한 국가고 뭐 민주화도 하고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패를 모르는 도전을 끈질기게 했다는 거죠. 그거 그런지 아세요? 우리 그렇게 했나요? 근데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건데 실제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철강도 된다고 아무도 얘기 안 했고 반도체도 된다고 아무도 얘기 안 했고 근데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이오 여기서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프랑스의 떼제베 알죠? 고속전철. 우리가 받은지 기억은 안 나는데 떼제베가 한국 KTX에 연구 협력을 하다고 의뢰가 왔답니다. 떼제베도 한국이 줘봐야 쟤네들 절대 제대로 못한다고 한 걸 우리가 했는데 이제는 떼제베가 와서 자기가 연구 개발하는데 같이 하자는 얘기를 했다. 우리가 이런 거를 해서 그 실패를 모르는 도전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분 다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말 안 해도 된다. 근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크리티시즘은 실패죠. 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will be nothing. 감사합니다.